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 해변의 끝자락 낭새섬을 마주한 이 숲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만나는 배롱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찾아보니까 무심히 지나쳤던 나무 한 그루도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가을로 접어들면서 식물 저마다 옷 갈아입을 채비를 하는 이곳엔 어디에든 이야깃거리가 생깁니다. 보이는데 제가 열매가 완전 성숙이 되고 나면 흑진주를 보는 듯한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잎은 생강잎을 닮았으나 제가 생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이름이 뭐냐면 나도 생강. 나도 생각 들어보셨죠? 이제 식물체를 처음 보시는 건지 이름은 들어보셨죠? 제가 나도 생각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많이 있으니까요. 대박이다. 이 향이 엄청나다. 응? 이거 봐봐. 이거 신기한 발견이야. 아, 선생님 너무 이런 거 잘 찾는다. 이것도 팬들이 많이 다녀가는. 일상의 새로움을 발견하는 재미와 숲이 주는 선물이 가득한 이곳은 수목원입니다. 경북 봉화로 가는 길.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엔 한 학교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산림 분야를 특성화해 설립된 학교,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입니다. 산림 특성화 학교답게 보통의 고등학교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는데요. 어른들도 하기 힘든 트랙터를 척척 운전하는 모습이 미래의 산림 전문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주로 실습 위주로 수업을 받는 아이들. 이 학교 학생들은 다들 스스로 지원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어렸을 때 산을 많이 다녔는데요. 그러면서 나무랑 감목들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알아보니까 춘향에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가 있어서 여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쪽 일 하시고 그래서 좀 관심도 있었고 또 자연과 산을 좋아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무섭고 또 기계톱이 무거우니까 들기도 힘들고 무섭고 잘 안 됐는데 계속 연습했어요. 취업을 위해선 학생들에게 산림 관련 자격증 취득이 필수. 때문에 이런 수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본 수업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공원에 갔을 때 그 배치를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여기는 침엽수, 활엽수, 그리고 그네, 미끄럼틀 이러한 그 시설물을 그 도면에 표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적성을 찾아온 학교라 그런지 다들 수업에 열심입니다. 인문 과목보다는 확실히 흥미가 더 생기고 공부하는 것도 쉬워요. 중학교 때 중하위권 했었는데 여기 와서 진짜 정신 차리고 하니까 지금 반에서 2, 3등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을 잘하기 위해선 산림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들을 잘 다룰 수 있어야겠죠. 복잡한 기계들의 기본 작동법과 관리 방법, 그리고 안전수칙 등을 익혀갑니다. 동력을 연결하는 거는 뒤에 부착 작업기에 동력을 연결하는 거는 PTO의 유니버셜 조인터. 이 학교의 설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기계가 옛날 같이 조그마한 이런 장비들이 아니고 굴삭기, 공육 아니면 큰 대형 트럭들, 하베스트니, 프로세스니 하는 이런 전문 고성능 임업기계 장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젊은 노동자들이, 젊은 기능인들이 정말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해야만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고에서는 그런 인력 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왜 하필 이곳 봉화에 최초의 산림 특성화 학교가 생긴 걸까요? 봉화 지역은 산지가 83%이고 그다음에 백두대간 수목원이 봉화 지역에
설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주에 테레페 단지가 설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아마 그런데 많이 취업을 할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몸으로 직접 하는 실습이 가장 실용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기술을 잘 써서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저는 제 전공을 살림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데요. 조경 쪽에 흥미가 많아서 그쪽으로 일했으면 좋겠어요. 국내 최대 규모의 백두대간 수목원은 지난 2009년부터 그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작년까지 수목원 전체 설계와 식물 식재를 위한 기반 공사를 마쳤고 올해부터는 꽃과 나무를 심어 전시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목재로 사용될 금강송림도 포함됩니다. 수목원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도 준비 중입니다. 식물의 보존과 전시라는 수목원의 1차적 기능에 휴식과 체험, 교육의 기능이 더해져 종합형 산림복합단지가 조성되는 겁니다. 기가 많은 데서는 공중 습도가 낮은데 건조한 데서는 잘 못 자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촉촉하게 이렇게 유지된 거 보시면 선선한데 나무 밑에 저희가 이제 선선하게 이렇게 그늘도 좀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스프링클을 돌려가지고 공중 습도를 계속 높게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식물들이 적응해가지고 지금 이제 잘 살고 있는. 백두대간 수목원은 지대가 높고 날씨가 서늘한 봉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수목원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은 고산 식물로 특화된 그런 수목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고산 식물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약 해발 1,500m 이상 지역에서 자생하는 그런 식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산이라는 기후 조건이 굉장히 혹독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해서 살고 있는 식물들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키가 작으면서 꽃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우리가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자원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개발 가치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식물들을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연구하는 부분으로 특화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수목원은 현재 국립수목원과 조성 중인 백두대간 수목원을 비롯해 43개의 국공립수목원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수목원 조성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수목원이란 다양한 식물종을 수집하고 가꾸면서 학술적이고 산업적인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최근엔 기후 등 환경 변화가 문제되면서 수목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 취약종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러한 저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의식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산림 생태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생태계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기후가 변화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이러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또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변화하는 기후를 영향을 완화시키고 앞으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한 또 식물종도 보존해야 하는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한 후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지난 1994년부터 기상기후변화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기상청 데이터와 관련 연구 자료를 모아 미래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향후 몇십 년, 몇백 년의 한반도 변화를 예측하는 겁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연평균 온도가 점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질 경우 우리 생활에 피해를 주는 자연재난이 예상됩니다. 미래에는 여름철에 더욱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산사태가 우려가 되고 두 번째는 산불 피해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철하고 봄철 기온은 빠르게 상승하는 반면에 이때의 강수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매년 강수량의 변동은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숲이 지금 빽빽하게 지금 우거져 있어서 숲의 연료가 많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 산불의 위험이
산림 식생대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아열대 기후가 확산되면서 추운 곳에서 자라는 소나무 같은 식생들이 점점 북상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지역에서만 살고 있는 고상나무도 점점 쇠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고상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만 사는 특산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개체군들이 현지에서 없어지게 되면 전 지구적으로 멸종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수목원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개체수 변화와 식물 멸종에 대비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희귀 보존원을 만들어 희귀 식물과 특산 식물들을 키우는 한편 종자 보존 연구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00년대부터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면서 멸종 생물이 500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세계 국가들 간의 생물 다양성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1994년 그 협약에 참여하면서 종자은행을 설립하고 관련 연구를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희귀식물은 자생지에서 지금 잘 번식하기가 좀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식물들인데요. 이 식물들이 노지에서 잘 자랄 수 있기 전까지 생육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이렇게 생육을 시키다가 어느 정도 개체가 많이 자란 다음에 노지에도 옮겨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집되는 종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희귀 종자와 특산 종자를 채집하면 먼저 표면 정리 작업을 마치고 종자의 무게와 크기를 측정한 후 발화 능력과 휴면 상태를 확인해 분류 저장합니다.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후에 저희가 종자를 다시 꺼내서 다시 이제 발화시켜서 식물체로 자라게 하는 게 저희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 종자가 갖고 있는 휴면을 어떻게 타파해야 되는지, 또 이 종자를 어떻게 해야지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요 연구 대상은 대부분 국산 종자들. 국외 종자는 연구보단 수집과 보유 자체에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종자 보존 연구란 단일 수종 식물들이 외부 교란이나 침입에 의해 사라지지 않고 건강한 산림 생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수생식물이랄지 난초과 식물들이랄지는 그 저장성에 대한 연구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오랜 기간 동안 저장이 어렵습니다. 난초과 식물들 중에도 희귀 및 특산식물이 많습니다. 이런 난초과 식물들이나 수생식물들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저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저장을 오랫동안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분야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달래 13번 할게요. 산림 보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후변화입니다.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취약 식물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낙엽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국립수목원 연구팀이 찾은 이곳은 경기도 연천의 풍열지입니다. 저기 풍열지에 나타나는 주요 식생이에요. 저게 풍열지, 어떻게 보면 풍열지를 알려주는 지표 식물이 될 수 있는 주저리 고사리가 저기 사진 찍고 있는 거거든요. 주변 지역과는 확연히 다른 식생을 보여주는 풍열지. 동굴 바위 틈에서 찬 공기가 나와 얼음골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엉덩이 시려서 못 앉아있어요. 바람이 시원해서 이 돌만 만져도 시원하고요. 온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랑 만나면서 결로가 생겨서 이 바위 쪽에는 물기가 많이 남아있어서 촉촉한 상태고요. 국립수목원은 각 지자체 수목원과 연계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식물 150여 종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기후도에 따라서 존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월귤 같은 아이는 네, 그런 아이는 이제 한대성 수종으로 산 꼭대기 일부, 우리나라 남한 지역에서도 산 꼭대기 일부에서 나타나는 아이인데, 지금 풍열지, 지금 연천 풍열지는 아니지만 풍열지에서 출현하는 게 보고가 됐거든요. 그런 이제 희귀한 식물들인데 북방계 식물들이 서식처가 될 수 있고 피난처가 될 수 있는 면에서는 풍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풍열지와 주변 지역의 기후 차이는 호버라는 특수 장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여름 7, 8월 달 온도가 동굴 안은 10에서 12도로 유지되는 반면에 동굴 밖은 25도까지도 올라가서 동굴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12에서 15도 정도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종자 보존을 위한 노력은 민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미국 태생으로 한국으로 귀화한 민병갈 박사가 1970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천리포 수목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수목원입니다. 동서로 바다와 산이 접해 있어 많은 식물들이 살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목포하고 기후가 비슷해요, 여기가. 그래서 남부지방에서 내는 상록수들이 상당히 잘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식물들이 잘 되고 있거든요. 저희 수목원에는 약 한 15,000종류 정도의 그 식물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보면 약 한 3,500종류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곳의 가장 중요한 기능 역시 산림자원 보존인데요. 목련 종자가 습한 곳에서 잘 자라는 목련은 천리포 수목원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나무다. 꽃보다 정말 아름다워요. 꽃보다. 이 꽃눈은 튼튼하게 지금 달고 나왔네요. 이게 내년에 이렇게 꽃이 좀 여기도 이쁘게 필 것 같은데, 목련은 바람에 연풍에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풍을 막아줄 수 있는 방풍대를 앞에다 심었어요. 그 방풍대 앞에 심은 나무는 또 섬 같은 데서 잘 견딜 수 있는 섬잣나무를 가지고 심었어요. 걔네들은 이제 염분이 많이 있는 바람에 강하죠. 59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수목원 면적 중 일반인에게 공개된 지역은 단 10%. 그 외의 부지엔 세계 여러 나라의 식물과 우리나라의 희귀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꽃핀 거예요? 지금 꽃핀 거 저게. 저 꽃핀 게 네잎파리로 되어 있으면서 네잎 식물인데, 이 크로세가 보면은 나도 저 네잎이 이렇게 나오는 걸 몰랐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다섯잎도 있고 이제 네잎도 있고 한데, 저게 광릉 요강꽃보다 더 희귀거든요. 이렇게 많이 서식하고 있는 데를 못 봤다는 거예요. 아까 양치식물 하는 이강엽 박사가. 우리도 흔히 지나면서 보는데 그냥 모르는 것들은 내가 모른다 하고 지나버리는데, 전문가 와서 보니까 저게 희귀종이라서 우리 여기 좀 번식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 해서 번식 위한 전략도 지금 생각. 식물 연구뿐 아니라 2009년엔 수목원 조성 후 40년 만에 일반인에게 개방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 공간이 돼주기도 합니다. 바닷가하고 같이 있는 이 모습하고 여기에 있는 식물들 여러 가지가 이제 이색적인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좀 볼 수 있어서 서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숲과 나무를 접하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접하지 않지만 이렇게 수목원에 대해서 이렇게 맑은 공기와 또 이런 자연을 접하고 싶을 때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전국의 수목원을 찾은 인구는 약 1,200만 명. 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멀리 나가지 않고 도심에서도 숲을 느낄 수 있는 일명 도심형 수목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도심에서 자동차로 25분 거리에 위치한 대구 수목원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집이 근처라서 일요일마다 자주 오는 편이에요. 밖에 나오는 거 애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잔디밭에 뛰놀 수도 있고 자연에 같이 있으니까 애들이 더 좋아해서 오는 편이에요. 사실 이곳은 1986년부터 약 5년간 대구시 생활쓰레기 410만 톤이 묻힌 채 방치되어 있던 땅이었습니다. 주변에 흙이 모자라가 마침 지하철 공사장에서 발생한 잔토를 활용해 약간 높이 6에서 8m 정도 매립해갖고 지금 현재 수목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혐오시설이라는 오명을 벗고 다시 태어난 것이죠. 처음에는 이 주위가 냄새도 많이 나고 시내 사람들이 이 근처 놀러도 잘 안 왔어요. 안 올 정도로 이 주위 밑에 마을까지 냄새가 많이 났는데
매력가 이렇게 하면 참 춘향면 좋죠 이게. 도시명 수목원은 숲의 여러 기능들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특히 도심 열소마 현상 완화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넓고 공기도 좋고 식물도 갖가지 있고 애들 데리고 이렇게 보여주고 뭐 아직 못 알아들어도 다 알아듣거든요. 그런 거 설명해 주면서 그래서 한 게요. 좋아요. 애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기 대구가 특히 덥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어떠신 것 같아요? 시원하죠. 시원하죠. 뒤에 또 산책길 저것도 너무 예쁘게 돼가 있고 잘 해놨어요. 실제로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수목원은 대구 도심보다 1, 2도 정도 낮은 기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수목원엔 다양한 기능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대구 수목원에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식물 교양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이 강좌는 매회 다른 주제로 10회에 걸쳐 이뤄지는데요. 여기 와서 여기 대구 수목원 와서 여기 이제 알파파가 올해로 10년째 진행되면서 지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원예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었거든요. 전혀 무례한이었는데 여기 와서 기초부터 배울 수 있게 되었어. 강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원론적으로 설명을 해줘서 우리 같은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참 쉬웠습니다. 그때 87%니까 굉장히 이때까지 식물에 대한 그냥 예쁘다 뭐 그냥 보기 좋다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우리가 인간에게 이런 이로움을 주고 우리가 이런 걸 키움으로써 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거를 이제 새삼 또 알게 되니까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식물 연구뿐 아니라 교육과 휴양 등 수목원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국립수목원. 540여 년이 넘게 잘 보존된 숲이자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에 등재된 이곳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매해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근 지역 어린이집 아이들인데요. 울퉁불퉁하지만 계절에 따라 변하는 숲길을 걸으며 자연을 더욱 가까이 느끼는 아이들. 즐겁게 춤을 추다가 무궁화. 답답한 공간을 벗어난 아이들에게 이 수목원은 또 다른 교실이 됩니다. 동그란 무늬가 있어? 네. 요 동그란 무늬 하나가 나이 한 살을 얘기하는 거야. 나무 같다. 응, 나무야. 나무 나이 알아보는 거잖아. 동그라미 하나가 몇 살? 0살. 1살. 동그라미 두 개면 몇 살? 2살. 내가. 열심히 나이트를 세워보는데요. 봐야 되겠지. 자, 만져봤어. 만져봐. 빨리 와봐. 왜? 수민아, 이거 봐봐. 이거 뭐야? 뭐. 엉덩이만. 나도. 저번에 니네 만져봤잖아. 우와. 팔에도 올려보자. 1살 얘가 다치지 않고. 선생님, 저 잠깐 생태하고 있다. 아까 잠자리 잡았어. 날개 잡았어요. 잠자리 날개요. 아이들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자연에 이제 어떻게 나무들이나 풀들이 어떻게 자라가고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또 그 안에 살아가는 뭐 자그마한 친구들로부터 해서 큰 친구들까지 동물들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자연을 대하는 태도들이 많이 달라지죠. 산림교육 프로그램은 성인까지 그 대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나무, 곤충, 풀, 땅이 더불어 사는 모습을 통해 성장하는 아이들. 뭐가 제일 재밌었어? 도토리 줍는 게 제일 재밌었어? 네. 다음에 또 오고 싶어? 이런 거 하면? 네. 뱀 보는 거. 뱀 보는 거? 어디서 봤는데? 뱀 봤어요? 왔다 가면 뭐 숲에 대해서 배우고 나니까 숲에 대해서 더 알고 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더.
원에서도 뭐 바깥놀이 하면 뭐 벌레 찾든지 뭐 나무나 이런 거에도 더 많이 관심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녹색 공간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한 달에만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립수목원을 찾았습니다. 건강과 휴식, 치유 등 그 목적은 다양하죠. 도시 생활하다가 이렇게 자연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보니까 너무 좋고요. 그다음 너무 관리가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들꽃이라든지 오래간만에 보는 들풀들 보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숲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각부터 툭 나오는 게 지금 산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숲 해설가. 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산림청에서 지정한 전국 33개의 숲 해설가 양성기관에서 17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산림과 생태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이 함께 진행되는데요. 단순히 나무와 숲에 대한 설명을 넘어 자연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자, 다 집합하셨나요? 오감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른 부분들을 모든 별로 이동하셔서 요 주위에서 느껴보고 찾으셔야 돼. 현장에선 평소 느끼지 못했던 자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약간 숙연해지네. 아니 왜냐면 이거 봐봐, 이 가지를 하기 위해서 얘가 얼마나, 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지? 나이가 나보다 많을 것 같지? 세게 풀까 생물이. 몇 병은 없네. 아 강렬하네 빨강색이. 그죠, 초록색에. 우리가 자연에 살아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놀이와 활동을 통해서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그걸 통해서 나도 살아있지만은 주위에 많은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부분, 또 하나는 내가 자연의 일부라는 부분들을 깨달아서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이죠. 현재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숲 해설가는 약 5천 명 이상. 제2의 삶을 고려한 40에서 60대 이상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35년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생각하면서 동생을 통해서 이제 숲 해설에 대해서 소개를 받게 됐어요. 이거를 이렇게 배움으로 인해서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생태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그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숲 해설가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태 전반에 관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갖추셔야 되겠지만, 물론 어떤 그 해설을 위한 해설보다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그런 해설보다는 스스로 참여해서 깨닫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숲과 나무 정원이 일상인 도시 프랑스 파리. 이곳엔 조경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1876년에 설립된 드 브레이 조경학교입니다. 파리의 유일한 조경학교인 이곳은 처음 파리의 정원을 유지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매년 1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수목원과 정원을 보유한 드 브레이 조경학교. 이 학교의 크기는 23헥타르, 여의도 공원 정도의 면적입니다. 1000종 이상의 꽃과 나무가 심어진 이 공간은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Les élèves trouvent du travail à deux niveaux. Ils peuvent être jardiniers, chefs d'équipe, c'est-à-dire des praticiens du jardin. Et là encore, on les retrouve dans de très beaux jardins où ils s'occupent de l'entretien, de création, etc. Et certains poursuivent leurs études et deviennent paysagistes dans les quelques très bonnes écoles qu'il y a en France et ensuite font des carrières de concepteurs, véritablement. 원래 나무 몇 그루밖에 없었던 이곳은 학교 학생들과 정원사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환경이 되었는데요.
실습만큼 이론을 중시하는 이 학교에선 학생들이 나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나무마다 표식을 해두고 있습니다. Dans ce genre d'études, on peut très bien avancer en connaissant relativement peu de plantes. Ici, nous avons énormément de gens dans les professeurs, dans les jardiniers, qui poussent les élèves à en connaître toujours plus et à proposer dans un jardin une plante toujours moins connue, plus originale. Et ça, c'est une grande fierté, une grande particularité de l'école qui fait d'ailleurs que nos élèves se classent très régulièrement premiers, voire premier, deuxième, troisième, à tous les concours de reconnaissance des végétaux. 이곳의 학생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학교 안의 정원과 수목원을 관리합니다. 말 그대로 실전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죠. 학생들은 학교의 교육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Le fait que ce soit en extérieur, déjà, qu'on ne soit pas enfermé entre quatre murs et que... pour moi, c'est toujours intéressant déjà de connaître de quoi on est entouré, de savoir les végétaux qu'on a autour de nous, les différentes fleurs et d'où ça vient, de découvrir les différentes fleurs, végétaux qu'il y a autour de nous. 학교를 졸업하고 파리는 물론 세계 각국으로 나가 일한다는 이곳의 학생들. 이른 나이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결정하고 학교를 진학한 만큼 진로에 대한 고민도 덜합니다. La biologie, enfin tout ce qui est en relation avec les plantes, comme ça vient dans ce domaine-là, donc je trouvais ça intéressant. Ça m'aidera pour les futurs métiers à venir, si j'y arrive. Donc ouais. 전문 지식을 쌓으며 각자의 적용 철학을 갖게 된 학생들. 앞으로 자신들이 만들어갈 공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Pour moi, c'est totalement différent. C'est quand on est dans une forêt ou dans un jardin. On ressent beaucoup plus de choses. On est calme, on est dans un endroit calme. Donc on peut réfléchir, on peut se poser tranquillement. C'est beaucoup mieux que d'être tout le temps en ville ou quelque chose comme ça. C'est beaucoup mieux d'être en extérieur pour se sentir mieux dedans, enfin pour se sentir vraiment chez soi. Voilà. 전 세계적으로 직업 트렌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관리사나 조경 전문가는 시대와 상관없이 여전히 미래가 유망한 직종 중 하나입니다. Et en plus, la ville demande et est de plus en plus désireuse, les urbains sont de plus en plus désireux d'avoir de la végétation. Et donc, il y a, pour les jeunes qui sortent d'ici, il y a des carrières qui se dessinent pour répondre à ce besoin, pour répondre à ce désir. Donc nous constatons qu'ils trouvent du travail, évidemment, et nous ne sommes pas inquiets pour l'avenir, parce que le temps que la ville se transforme et devienne beaucoup plus végétale, ils ont encore beaucoup à faire. 생태 도시로 잘 알려진 전라남도 순천. 이곳엔 다양한 모습의 세계 정원을 만날 수 있는 곳 순천만 정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태공원까지 5.8km가 떨어져 있어요. 5.8km가 떨어졌는데 그 생태공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정원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연안 습지인 순천만의 훼손을 막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 정원 박람회를 거쳐 지금의 정원이 됐습니다. 중국 정원 오시면 이렇게 이제 각이 져서 꺾어졌을 거예요. 다른 정원에 비해서 각도가 이렇게 계속 직각으로 이렇게 꺾어집니다. 순천만 정원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어떤 공간이 되어주고 있을까요? 정원 하면은 그냥 조그만 정원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냥 조그만 정원으로 생각하고 오시는데 저희는 그 수목가, 꽃가, 그다음에 정원가, 그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과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람객들이 오시는 거에 따라서 여러 방향으로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정원 해설 투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도시 정원의 개념을 새롭게 알아갑니다. 도시정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처음 와서 느꼈고요. 저희도 이제 동천 같은 경우는 산이 70%인데 저희가 접목을 해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생태적으로 좀 사람이 살기 좋은 편안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순천만에 내가 섭지 그대로 자연 보존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참 감미롭고 인상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제1호 순천만 국가정원 지정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월의 어느 주말 비가 내리는 순천만 정원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순천만 정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돼가지고 오늘 선포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국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찾던 공간 순천만 정원. 이곳이 국가정원 1호로 선정된 것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국가정원 1호 지정의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정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그 출발점이 된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삭막한 도시 환경에서 국민들이 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생활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원이 이제 새롭게 도입되면서 생활 문화를 좀 더 자연 속에서 또 여유를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정원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선포식과 함께 작은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만든 한평 정원 전시회입니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간다는 거죠. 한평 정원 전시회는 참여 작가들의 공간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정원을 한 바퀴 거닐면서 내가 생각하는 과연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가, 내가 걸어오고 있는 길이 지금 현재 제대로 바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반성케 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만든 거죠.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공간을 갖고 있을까요? 이번 전시회는 휴식할 수 있는 작은 공간에 대한 소중함과 필요성, 상업적인 면까지 생각하게 해줍니다. 정원 이름이 약초 정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약초로 쓰시는 겁니다. 이런 축제의 개념이 아니라 대회의 개념으로 정원 문화를 확산을 하고 이러한 것이 계기로 정원 산업까지 이끌어 가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제목 대회명도 바뀌었습니다. 예. 한평 정원이란 생활 속 정원의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태양내로 최근 아파트 위주의 거주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정원은 낯설지만 소소한 행복이 담긴 공간이 되어줄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정말 이렇게 좀 소개받을 수 있으면 좀 받아서 가꾸고 싶어요. 조그만 저 아파트 옥상도 괜찮아.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각자의 그 생각을 어떤 그 한평 공간에 만들어놨다는 게 무한한 그 예술성이 좀 있는 것 같고. 생활 속에서 숲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만나러 온 이곳은 경기도 파주의 출판단지입니다. 나무로 둘러싸여 외경부터 남다른데요. 출판사를 운영하는 조상호 씨. 그에겐 또 다른 명함이 있습니다. 파주에서 1시간 남짓 걸리는 경기도 포천시 산자락에 그의 또 다른 직장이 펼쳐지는데요. 이 산비탈에 약 66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수목원을 8년째 가꿔 나가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그동안 이곳에는 잣나무, 참나무, 서나무 등 4만여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나무에서 얻은 종이로 책을 만드는 일을 평생 해온 그에게 나무 심기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한 20년 전쯤부터 묘목을 심고 묘목을 키우고 아마추어가 이제 공부 삼아서 시작했더랬습니다. 근데 그걸 왜 했느냐라는 얘기보다도 사실은 지 일업일생인 출판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가끔씩은 녹색 공간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한탄강 댐 조성으로 생긴 수몰지구의 느티나무까지 모두 이곳으로 옮겼을 정도로 수목원에 정성을 쏟은 그에게도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4년 전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수목원 일부가 쓸려 내려가 버린 겁니다. 산사태가 크게 났거든. 100년 만에 폭우라고 할 때. 그게 전부 10m가량이 쏠려 나간 자리야. 사람이 사는 과정도
고통이 오면은 그건 위기이자 기회다라는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해요. 비슷하게 동물을 이게 무너진 자리엔 다른 산등성을 헐어메우고 헐어낸 그곳엔 3,000그루의 반송을 심었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을 나무와 동행한 그에게 그 세월은 어쩌면 깨달음의 시간은 아니었을까요? 그 나무 키우는 거하고 사람 키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무가 이제 말을 못하거나 움직이지 못할 뿐이지 이 생명이고 이 생태계가 사실은 이 나무들이 이 지구의 주인일 수도 있죠. 숲과 나무를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러 미국으로 가봅니다. 우리에겐 최고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미국 하와이. 하와이는 자연과 도심이 자연스럽게 결합돼 많은 사람들이 찾는 여행지입니다. 매력적인 관광 자원이 넘쳐나는 하와이에서 지역 최고의 특산품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와이 전통악기인 우쿨렐레입니다. 우쿨렐레는 하와이에서만 나는 최고급 목재 코아나무로 만드는 악기입니다. It's the best wood growing in Hawaii for sound. And because 100 years ago, it's the wood we have the most of that sounds the best and the most beautiful. 하와이 오아후 섬 남동부에 위치한 호놀룰루. 이곳엔 환경 보존을 실천하는 한 단체가 있습니다. 하와이의 상징이었던 코아나무가 최고급 목재로 인기를 끌면서 무차별적인 벌목을 경계하고 관리하자는 움직임이 생겨났는데요. 이 단체는 미래에도 사람들이 코아나무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We are a true reforestation company that offers tours as opposed to a tour company that talks about reforestation. And so that is our history, is to put in what we call the legacy forest, which is a forest that basically doesn't get harvested. And we do that two different ways right now. We have what's called sponsored trees, and so for $60 you can sponsor a koa tree, which is a rare endemic tree that is only found here, only grows here in the islands of Hawaii. 환경 보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코아나무 묘목을 키우고 그 묘목을 심어 코아나무 숲을 조성하려는 이 단체. 이들의 활동엔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We also have corporate partners and nonprofit partners, and those people come up quite a bit. Our corporate partners being the Four Seasons, Kona Coffee and Tea Company, Kona Brew, Paradise Helicopters. We all have a relationship that actually helps put trees in the ground. 이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돈을 기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나무를 직접 심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부자들의 나무엔 각각의 고유 번호가 매겨집니다. And then tell me who you're planting this tree for today. I am planting this tree for my grandmother who passed away last year. Okay. Well, one of the things that the Hawaiians believe is that the spirits resided in the koa tree. And one of the things that makes it special about this koa tree today is that the relationship that got cut short between you and your grandmother 2 years ago can continue on now that you honor her in this. And so, But they don't have many on Oahu. 할머니를 위해 코아나무를 심은 이 여성은 원래 하와이 식물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는데요. 친구들을 통해 코아나무 심기 캠페인을 소개받았습니다. now we'll wash you right into the tree with your grandmother. Tree in the future? Of course, this is my grandmother's tree, so I need to come back and visit her. And do you plan to give a different tree to someone else in the future also? Yes. So if it have a chance, yes. If I have the chance, yes. 이 활동은 한 번의 참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나무의 소식을 GPS나 헬리캠 촬영을 통해 꾸준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갖습니다. 다시 경북 봉화로 돌아왔습니다. 봉화는 한반도 생태계 보고인 백두대간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백두대간 수목원은 내년 개장을 앞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 중입니다. 하늘에서는 벌과 나비가 찾아오겠죠. 만져보세요, 전부 다. 잡아서 당겨보세요. 냄새 나죠? 자, 손은 냄새 맡아보세요. 어때?
너 어때? 냄새가 좋다. 그렇지. 기회. 해봐. 가을이면 어떻게? 식물들이 어떻게 돼? 말라 죽어요. 말라 죽지. 그다음에 열매가 맺혀 아니면 어때? 열매가 맺혀요. 그렇지, 그지? 네. 왜 열매가 맺힐까? 왜냐하면 가을은 풍년이. 풍년 또. 식물들이 잘 자라도록 그 환경을 잘 좋게 해야 해요. 그지? 그러면 오늘은 수목원 인근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시범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숲 해설사 선생님을 따라 수목원의 곳곳을 둘러봅니다. 금강송은 이렇게 아래 위 굵기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게 금강송이에요. 우리 준양목이에요. 그래서 목재로 쓸 때 좋은 거예요. 집 질 때 밑에는 이만큼 굵은데 위에 이렇게 좁으면 쓸 수 있을까? 아니요. 그래서 얘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속에 송진이 꽉꽉 차서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자연을 직접 체험하며 숲과 나무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공간 수목원. 이런 시간들이 앞으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숲과 나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키워줄 겁니다. 돌들도 색깔도 다르고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연을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떨어진 백두대간이라든가 또는 자연이 우수한 지역에 있는 그 자연 입지형의 수목원 같은 경우는 도시민들의 항상 접할 수는 없지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원거리 여행을 수반하게 되는, 즉 관광 목적지형의 어떤 그런 거점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민들, 우리 국민들의 하나의 그 휴양의 어떤 매개체로서 또한 관광의 주 목적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과 개발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수목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식물 보존과 종자 보존에 있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에는 기후변화나 자연재난으로부터 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아의 방주 같은 시드볼트, 즉 종자 보관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입고된 종자들은 영하 20도에서 보관하고 관리 중입니다. 연구 목적으로 종자의 입출입이 자유로운 시드뱅크도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수목원 개장을 앞두고 다른 수목원과 대학연구소에서 다양한 종자가 꾸준히 입고되고 있는 중이라 저장 전에 기본 작업이 필요합니다. 수탁 종자는 목록 확인을 거친 후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종자 정보인 출립중, 평형 상대 습도 측정, 이미지 정보들의 이런 종자 기초 정보들을 수집한 다음에 이런 종자 정보를 DB화시킵니다. 전 세계 국가와 기관들의 종자를 무상으로 영구 보존하게 될 백두대간 수목원의 종자 보관소. 앞으로 종자 100만 점이 입고될 예정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수탁한 종자는 종자 보존을 연구하는 여러 기관에선 백두대간 수목원의 조성 초기 단계부터 자신들이 보유한 종자를 맡기는 것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시드볼트라고 하는 곳이 더욱더 안정적으로 장기간 동안 보관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가 종자를 중복 보관해서 저희 종자 자원을 더 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다가 저희가 중복 보관을 같이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곳 백두대간 시드볼트는 농작물 종자를 보관할 뿐만 아니라 야생화와 고산식물 종자를 특화할 예정입니다. 종자 보존은 식물 자원을 가장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현지외 보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의 그 세계 여러 국가 식물원 그리고 연구기관의 종자를 수탁받아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가치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생물 자원 보존에 대한민국이 그만큼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숲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무가 건네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숲과 함께 살아갑니다. 힘을 얻고 치유하며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을 되찾기도 합니다. 삶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숲. 그 가치를 담을 수목원에 숲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